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 센터, 이런 시설, 전 세계 어디에나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당연히 더 많겠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한국처럼 청소년 시설이 전국 단위로 촘촘하게 존재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 시스템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청소년 인프라 국가 프로젝트 수준이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설 구조가 너무 특이해서 해외에서는 그대로 따라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청소년 시설 구조가 왜 세계적으로 특이한지, 외국에는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국 구조의 장점과 숨겨진 한계, 이걸 현실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렇게 기능별로 나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게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존재합니다. 즉, 청소년 시설이 몇 개 있다가 아니라 행정구조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시스템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유럽은 청소년 정책 잘하니까 시설도 많겠지. 실제는 다릅니다. 유럽형 모델. 유럽은 청소년 시설을 건물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학교 안에 청소년 서비스 포함, 지역 커뮤니티 센터 통합 운영, 스포츠 클럽 중심 활동, 민간 청소년 단체 중심 프로그램. 즉,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 사회 구조 안에 청소년 기능을 넣습니다. 미국형 모델. 미국은 더 극단적입니다. 국가 청소년 시설 네트워크 거의 없습니다. 대신 YMCA, 보이스 앤 걸스 클럽스, 교회 기반 프로그램, 지역 비영리 단체, 즉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보다 민간 조직 중심 구조입니다. 이제 핵심 비교. 한국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국가가 청소년 활동 공간을 직접 전국 단위로 구축한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하냐면 비슷한 구조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도 일부 있고 일본도 일부 있지만 한국처럼 전국 촘촘, 국가 자격 지도사, 법적 시설 체계, 공공기관 위탁 운영, 이 4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한국은 청소년 시설을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로 만든 나라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청소년 접근성 높음, 프로그램 공급 안정적, 예산 지속성 높음, 지역 간 격차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강점입니다.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식 공간이 항상 존재한다. 이건 해외에서는 의외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만약 시설이 이렇게 많다면 왜 청소년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을까? 시설은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지도사도 많습니다. 예산도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죠. 갈 데가 없어요. 이 모순, 여기가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구조의 본질. 한국은 공간은 만들었지만 청소년 문화 생태계는 아직 약하다. 즉, 건물 중심 시스템은 강하지만 자발적 참여 문화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합니다. 한국 청소년 시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국가 인프라 구조. 접근성과 안정성은 강점. 그러나 문화 생태계 측면은 과제. 즉, 한국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체계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시설은 더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청소년 지도사 제도가 세계에서 얼마나 특이한지 이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